감형 제도 개선 과제와 함께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청년 정책 AS 토크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민주고요. 우리 양옆에는 또 청년들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 있는 경미라고 합니다. 대학생이세요? 아니요, 대학생보단 조금이. 조금이.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전세보증보험 들고 혼자 이제 전세 시작한 윤슬기라고 합니다. 전세를 시작한 윤슬기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박순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살고 있는 서울시 청년 한가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 옆에 청년들을 대표해서 나오신 거거든요. 오늘 내가 청년을 대표해서 솔직한 이야기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청년들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먼저 우리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가을님? 아무래도 자취를 많이들 하니까 전세나 월세 보증금, 다달이 내는 월세, 그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슬기님도 혹시 있을까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청년들에게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문제,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 이게 정말 큰 부담이거든요. 이런 부담을 확 짊어지고 갈 제도 개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임차인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로 한 건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위 깡통 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혜님? 네. 저기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못 갚으니까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집이 압류가 되고 거기 전세 살던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먹히게 되는 거? 맞습니다. 이 집을 매각해도요,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기가 어려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큰 주택을 바로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 깡통 전세 우려가 좀 높다고 해요. 그쵸, 경미님? 네, 주변에 오피스텔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요즘 오피스텔 전셋값이 매매가하고 비슷하대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2억인데 전셋값이 1억 9천?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럴 경우 깡통 전세 우려가 높은데 왜냐하면 전셋값이 매매가하고 비슷하면 그 집이 경매나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시세보다 낮게 낙찰될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거고요. 그래서 요즘 깡통 전세 우려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세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 임차인이 많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다세대 주택 전세 사기가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 8월 기준으로 2030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이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2,21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무려 전세 피해액의 62.8%를 차지한다고요. 반 이상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사전에 공부한 게 있잖아요. 한 명씩 좀 알려줄까요?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요. 또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에 확정 일자를 받기. 맞아. 경민이. 전세 보증 보험 가입하기. 가을님? 전세 계약 연장 시 계약서 다시 쓰기. 좋습니다. 우리는 왠지 전세 사기 안 당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전세 사기는 안 당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전세 사기는 날로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청년층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청년 임차인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먼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손해배상 책임 금액을 2배로 상향하기로 했고 또 지자체와 연계해서 중개 의무 이행 여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조치에 대해서 혹시 우리 가을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인하한다는 게 기획 쏙 들어오네요.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 슬기님은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어도 별일 없겠지 하면서 전세보증보험 안 드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서는요. 전액 지원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학자금 대출이 또 문제거든요. 취업은 했지만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느라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빠듯한 우리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신혜님? 맞아요. 그건데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마다 큰 돈을 한꺼번에 넣는 사람도 있고 아주 소액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벌써 20대에 뭐 빚이 2천, 3천 이렇게 넘어가면은 마음의 부담이 커가지고 빨리 없애야겠다. 내가 이 빚 있는 상태를 못 견디겠다. 뭐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한 달에 아주 큰 돈을 넣어버려요. 그럼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또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취업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하다가도 갑자기 뭐 이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 잠깐 쉴 수도 있는 거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이 다달이 갚아가는 이 뭔가 상환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가을님? 네. 요즘 학자금 대출 상환 체납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돈을 못 버는 상태가 되면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가 없는데 그럼 신용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진짜 걱정될 것 같아요, 슬기님. 그죠? 네, 그 돈이 없는 것도 문제고 신용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늘 전전긍긍하는 게 마음은 지옥이고 뭐 눈 뜨면은 돈부터 생각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가 다 심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심리적인 압박이 진짜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자금 대출 체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상환 능력을 먼저 확인해서 복잡한 실청 절차 없이 상환을 유예하도록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체납 발생 즉시 국세청과 교육부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서요. 대출자의 현재 상환 능력을 먼저 확인하고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상환 유예를 지원하기로 한 거죠. 이 상환 유예가 필요한데도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 그리고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자, 이런 제도 개선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복잡한 신청도 없이 상환을 밀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서 밀어준다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적극적인 제도는 없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좀 희망을 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번 제도가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좋은 소식 한 가지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청년주택 중 선호도가 높은 전세 임대주택, 임대인을 위한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세입자의 편리한 주택 물색을 위해서 전세 임대 계약이 가능한 주택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을 하고요. 또 민간 플랫폼과 매물을 상호 공유하게 됩니다. 또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와 화재 경보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전세 임대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산당 근로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가 확대가 됩니다. 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후에 공실이 발생했을 때 입주 자격을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50%로 완화를 해서 산단지역 근로청년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합니다.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자, 꿈을 향해 뜨겁게 달려가야 하는 청년 시기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고통 속에 있었던 많은 분들에게 오늘 내용이 희망과 위안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